자연스럽게 토론을 이어다 보니 그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로봇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하나의 현장에서의 좀 궁금증과 또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봤다고 하는데요. 네. 그 영상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드플럭스 김원재 PM입니다. 저희 라이드플럭스는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이 가능한 무인 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받아 이곳 서울 상암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범위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에 성공하여 주요 도시에서 1000대 이상의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100대 이상의 대규모의 자율주행 실증을 수년간 수행을 하면서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 그리고 부산, 제주 등 다양한 도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이 필요한데 이런 지구 지정에는 허가 절차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거나 현재 특정 노선 중심으로 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여 도시 단위로 확대하는 데 용이한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도로 어디서든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수동운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무인 자율주행 실증 노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민이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모두 자율주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차량에 한해서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차에 조수석에 보조 요원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비상용으로 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우리 그 실무 단위에서 지금 검토한 걸로는 지금 대도시의 한 블럭, 한 뭐 특정 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지방 소도시의 전부를 개방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나요? 네,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그건 그간의 노선 단위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도 없고 인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좀 그걸 범위를 넓혀야만이 영어로 말하면 엣지 케이스라고 해서 비상 상황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이거 끝나고 나서 올 한 10월 정도부터 이제 저희가 국토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을 끌어갈 것인지 뭐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요. 바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저희를 일단은 뭐 30만에서 50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대도시 더 큰 도시에서 또 공모에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 정부 차원에서 뭐 예를 들면 최소 한 100대 정도는 투입을 하는데 그 100대를 투입을 하는 것이 차량과 거기다가 개조 비용, 그다음에 보험, 관제 뭐 이런 것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사 같은 데에서는 이 향후에 이제 관제까지도 한번 그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라든지 기존의 그 운송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그거는 저희가 그
저 자율주행 업체하고 또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여기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에 교통약자 부분에 이제 스쿨존 같은 데에서는 자율주행으로 가다가도 거기서는 이제 수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상황이 예전에 뭐 민식이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규제를 했는데요. 사실상 또 자율주행 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주에 국토부 주관으로 우리 자율주행 업체, 그다음에 시민단체, 지자체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수용성 있게 수용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도 노력하면서 이제 계속 이걸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 이 수도권에 그 복잡한데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저 지방 소도시를 아예 통째로 한 중간 도시 정도, 중규모 정도의 지방 도시 한 개를 통째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면 지방 도시들이 요새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 관련 업체들은 만약에 저기 지방에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하나 하고 있는 현영진 대표라고 네. 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버스 위주로 많이 자율주행 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 말씀 주셨던 이제 지방에 저희가 실제 강릉 벽지 시골에 지금 버스 한 대를 자율주행 운행을 하고 벽지에? 있고요. 예. 그리고 안동 쪽에서도 이제 좀 한번 거기 이제 신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서울시에 자율주행 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하나 사실은 내 차 자율차 주변의 교통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많은 데이터와 기술로 앞서가고는 있는 건 맞지만 로보택시 이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은 실제 시골의 벽지에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이제 읍내에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시골 단위나 지방 소멸에 좀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좀 한다면 지금 방금 이제 저희 A2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구글도 5조 까먹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럼 지금 당장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수익성이 나오려면. 그럴 동안에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서울시에 이제 버스를 해보니까 지금 대부분 버스가 준공영 서비스로 가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이게 지원금, 기술발전 지원금의 형태나 이렇게 조금 더 해준다면 이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네요. 결국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